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1심에서 소재기 효과입니다. 소재기 효과. 소재기 효과는, 일단 두 개로 정리하십니다. 그죠? 요 가이드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소재기 효과는 소송법상 효과하고 실제법상의 효과.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중복재소 금지라는 259조 조문에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시체법상 효과, 민법상 효과로서 시효 중단 그리고 기간 준수 효과 두 개로 일단 큰 덩어리로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소재기 효과 있을 때는 중복재소 금지되고 시체법상 효과는 시효 중단 그리고 기간 준수다. 그렇게 뼈대만 기억하시고 여기 자세하게 써놓은 걸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 서설에서 소와 거제기, 예, 소라 하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장 같죠, 그죠? 소가 뭐니? 이러면 법원에 대한 신청이다. 예, 예, 여기도 정돈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소라 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그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그리고 소재기는 보통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우리 딱 요 문장 보니까 248조 조문차전 생각난다.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여태까지 강좌를 수강하시고 아마 복습도 잘 하신 걸로 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장 보니까 248조에서 소장 제출주의 소재기 방식 그 문제에서 보았던 것 같다. 그 정도만 기억나도 훌륭하신 겁니다. 예, 소재기 효과 개간 소송법상의 효과와 사법상의 효과 아까 가이드에서 있었죠. 그래서 소송법상 효과 봅시다. 먼저 개설 소송 계속의 즉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 예,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 설설설 있으나 예,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지요. 무슨 설설 저런 설 무시해도 됩니다. 그 설에 따라서 과연 뭐 판례 결론이 달라진다, 사례의 쟁점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책에만 있는 설입니다. 그런 거 우리 답안지에 쓰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많은 기억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 무시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 소장 부분이 피고에 송달된 때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 그 정도로 끝. 예, 소송법상의 효과. 이 글의 순서가 일단 법원에 대한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목차가 법원에 대한 효과. 이럴 때는 논술 단문 쓰실 때 이런 방법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하고 당사자 그리고 소송물. 예. 법원에 대한 효과, 당사자에 대한 효과, 소송물에 대한 효과. 이러한 글의 순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소법에서.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그 방법이 쓰였습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예,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가 소재기 한때 기준으로 되고 법률 관계의 발생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온다. 그죠? 당사자에 대한 효과는 그렇다. 소송 계속이 있어야 중간 확인해서 반소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까지 참가를 해도 소송 계속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고 그죠? 좋습니다. 소송물에 대한 효과에서 청구기초의 항정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중복재소의 금지. 이 중복재소 금지가
뒤에 중복재소의 금지라는 단문 문제가 또 독립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분히 이론적이고 이걸 과연 단문을 외울 우리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아예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단문을 슬쩍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바처럼 우리가 넘겼던 61페이지 쌍가로 2번에 중복재소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 그걸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재소의 금지 259조 한참 안 찾았죠?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찾습니다. 259조 열었습니다. 야, 그러네. 260조 피고의 경정 중요한 조문도 보이고요. 259조 중복된 소재기 금지 259조 뭡니까? 소재기 효과 중에서 소송법적인 효과입니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기하면 법원은 부적법 각하하겠죠. 그죠? 소송 요건 중에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이라는 소재기 요건, 소송 요건 있었어. 그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의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59조 취지는 뭐냐?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요건에서 이 요건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당사자 동일, 청구 동일,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중복 소송의 사례가 났을 때는 저 세 가지 요건을 저렇게 써줍니다. 동그라미 딱 붙여가지고, 그죠? 동그라미 딱 붙여가지고, 218조 이거는 기판력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몰라셔도 됩니다. 기판력까지 다 공부하면은, 기판력이 확정되면은 혹시 동일 당사자 아닌가? 예, 그런 논의가 있는데, 모른다고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중복소송까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쓸 말이 당사자 동일, 청구 동일, 전소 계속 중에 후소 제기했을 것. 저 세 개가 사례에 나왔을 때 쓰는 쟁점이니까 외워둔다. 아까 소재기 효과, 소송법상의 효과, 법원에 대한 당사자 소송 그런 것처럼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정리가 돼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효과. 예, 소송장애 사유 의무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존재 인정하면 판결로 후소를 부적법 각한 저게 효과답니다. 예, 만약에 판결이 2개가 확정되면 어떡하니? 뒤에 판결이 혹시 재심 사유되지 않니? 이런 조문이 있는데, 예, 참고하십시오. 그런 논의 있습니다. 그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사법상의 효과 참고하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사법상의 효과에서 시효 중단의 효과, 기간 준수, 법률상 기간 준수 효력, 악의의 의제 쭉 한번 여기서 이제 중복소송은 끝났다. 그죠? 중복재소의 금지가 끝났고 사법상의 효과에서 한번 쭉 소재기 효과니까 한번 스캔해 봅시다. 시효 중단의 효과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죠? 예, 민법입니다. 그죠? 민법 168조를 반드시 찾아서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보고 민법 168조 소재기 효과에서
한번 스쳤지. 이런 기억들을 자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 예.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험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를 줘도 그렇게 생각해서 쓰게 됩니다. 예.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죠. 민법 168조 다 안다 하더라도 저런 조문도 역시 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저거 쓰려면 일단 중복제소에서 민소가 2호 구조가 있는데 그거 일단 써놓고 민법 지금 읽은 몇 조 168조 몇 조 일단 조문에 대해서만 뭐 규칙이 만약에 있다면 규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소재기 효과를 내가 쓰는데 이 법전 찾아서 이목차로 굳이 안 쓰더라도 내가 글을 한 편 쓴다. 시험장에서 주는 답안지 4페이지짜리 한 장을 주는데 한 장 더 주십시오 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페이지 정도의 알맹이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중복세소의 금지, 사법상의 효과, 민법 168조. 그래서 시효를 중단하는 소의 종류는 모든 소돈 된다. 효력 발생 시기, 소재기 시. 그냥 송다시로 하면 되지. 뭘 소재기 시. 소장을 제출한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간 사례 여기서 지나간 사례가 하나 기억납니다. 그죠? 사자 상대 소송을 했을 때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하는 것이 판례 입증이지만 피고 경정과 비교를 해서 논술을 하면서 피고 경정 같은 경우는 경정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소재기 효과가 나타난다. 265조의 조문도 있었다. 예?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그때 시효 중단이 된다. 근거 조문이 265조 있었다. 예, 우리가 한번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해 가지고 표시 정정으로 갔을 때는 애시당초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 중단이 생긴다.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요거 했을 때 시효 중단의 범위. 예,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만 생긴다. 조금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예. 역시 그렇게 막 소재기로서 시효 중단이 된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이 조문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합니다. 그죠? 치아 각하 있을 때는 일단 발생했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민법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 조문도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참조, 판결문 같은 데 보면은 참조 조문, 판결 이유 청구, 이렇게 주문, 판결 이유 해놔놓고 그 앞에 보면은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방법을 차용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참조 조문도 우리도 여기다 이렇게 참조 조문 해가지고 문제 앞에서 이렇게 쭉 모아놓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조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조 읽으면 내 답안지 이렇게 좀 써야지 생각나게끔. 누차 계속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참조 조문입니다. 우리 답안지의 참조 조문. 기간 준수 효력, 악의의 의제, 민법 17조 찾으니까 저런 조문이 없었어. 그죠?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는. 197조입니다. 197조. 잘못 쓰신 거고요. 민법 197조에 저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음법상의 효과. 우리가 그런 거 기억해서 쓸 수 있을까요? 민법 쓰기도 힘든데. 의사표시의 문제.
그렇게 글을 여기는 친절하게도 상소제기 효과까지 써주셨어. 상소제기. 확정 차단 2심의 효력. 그죠? 아주 뭐 상소제기 효과는 확정 차단 2심의 효력. 상소편에 가면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이 두 개를 외우게 됩니다. 지금 한번 눈인사 한번 해두시죠. 예, 그러면 중복제소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교재 지나왔던 61페이지, 교재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우리가 중복제소하고 공부합시다 했는 거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으로. 쌍가로 2번 문제를 푸는데 사안이 뭐냐 하면 맨 앞에 61페이지입니다. 을과 병은 2008년 6월경 병 소유인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2009년 을로부터 A 토지를 매수했다며 병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였다. 쌍가로 2번입니다. 위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을이 병을 상대로 A 토지에 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심리 결과 역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을과 병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예. 문이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청구의 동일, 당사자 동일, 판례, 학설, 판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쌍가로 3 판례의 태도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판례는 채권자 대의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된 경우 양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채무자가 대의소송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다가 줄을 쫙 껐습니다. 그죠? 왜 껐느냐? 기판력이 확장될 때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복제소는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너는 중복제소다. 예, 그게 판례 논리입니다. 여기 학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판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판례를 쓰는 겁니다. 그 판례를 쓰는 건데 문제의 소재, 청구의 동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쟁점을 쓸 때 그죠? 법원에 조치를 물었죠.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해서 결론 법원은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쓰시고 이유 여기에서 판례를 쓰실 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판례를 쓰시고 우리 법 259조 259 금방 공부한 조문이죠. 그죠? 259조하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판례를 적시를 해주고 사안을 덜먹거리면서 문제에서 갑을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A 토지가 어쩌고 법원이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그대로 사안 풀이를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도입부 진술로서 채권자 대위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배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내신 문제를 이러한 규범에 따라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기다 풀었습니다. 이게 논문의 형식이 완벽하게 갖춰진 답안 형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61페이지 운이 지나쳤던 거. 그 밑에 3번 또 문제가 있는데, 양가로 3번은 재소금지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금방 쉽잖아. 그죠? 재소금지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예. 중복 재소금지. 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다분히 이론적이고 학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과연 94년에 이런 문제를 내셨는데 요즘 추세에 이런 문제 낼까? 차라리 내시면 사례로 내시겠지. 그 판례를 묻기 위해서 본 강사의 판단입니다. 너무 이거는 가볍게 여기는 스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259조 소재기 효과로서 중복재소 금지란 의의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여기다. 좋습니다. 근거, 판결의 취지, 판결의 모순조촉 방지. 예, 이 정도는 뭐, 그죠? 요건, 여기서 당사자 동일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채권자 대의 소송을, 그죠? 당사자 동일, 청구 동일, 전소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될 것. 세 개 외웠습니다. 우리는, 그죠? 일단 그거는 외워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의 소송의 문제인데, 예, 학설, 유형 지나갑니다. 우리는 학설이 있나 보죠, 그죠? 판례가 아까 우리 읽은 판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것만 공부합니다. 우리는 대위 소송의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자꾸 기판력이 나오는데, 그거는 채무자가 소송을 안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게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중복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고지 여부, 그러니까 채무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소송 고지를 하면 알았겠죠, 채무자. 그죠?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이 된다. 채권자 대의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소제기를 하게 되면, 그런 판례 결론만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휘말리면 끝없어요. 여기 소송물 동일, 청구 동일 같은 말이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계 항변에 대해서 저런 이론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참고하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쭉. 예. 전소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상계항변도 사례가 있긴 한데 너무 이론적이라, 그죠?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효과. 중복재소는 소극적 소송요건 하나로서 소송장애 사유가 된다. 소송요건이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 뭐냐? 피고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로 후소를 각하.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저렇게 아까 그 조문 재심사유 제10호에
그런 게 있었다. 좋습니다. 확대 시도 이론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확대 시도 판례는 반대하고 있다. 판례가 반대하는 걸 우리가 굳이 그죠? 판례는 글쎄요 함부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 고민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그래도 개발해 놓은 건데 그게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학자가 아니고 수험생이잖아, 그죠? 수험생이 학자들의 견해를 읽고 그걸 답안지에다가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솔직히 우리는 판례를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그죠? 무슨 판례를 비판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걸 경청하고 저런 비판이 있으니까 판례를 이해하는데 그 도움을 삼아야지. 우리도 막 판례를 막 그 사람들의 논거를 빌려다가 비판하고 옳은 수험생 태도는 아니죠, 그죠? 뭘 안다고 우리 수험생 판례를 딱 아는 그 수준에서만 답안 작성합니다. 판례 평석을 쓸 정도면 그거는 좀 높은 수준에 있어야죠. 중복소송이 다음 문제입니다. 예, 중복소송이 다음 문제인데 사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안을 저하고 같이 스캔해 봅시다. 사례 보시죠. 갑은 건축공사업자로서 그 영업을 시작하면서 AB로부터 각 5천만 원씩 차용한 바 있다. 그런데 2006년 들어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는 갑에게 위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자 갑은 2003년 말 을의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그로부터 공사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하고 1억 원의 채권이 남아있으니 이를 받아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A는 갑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2006년 10월 10일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대의소송이군. 5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해소를 제기하였다. 갑이 을을 대위하여 그 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을 역시 이 공사 하자 해서 공사 대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 손해로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사 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제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대. 소를 제기를 해야 이게 중복소송인지 아닌지 따져줄 텐데 문제 보세요. 그죠? 맨 끝부분에 A의 소제기는 갑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가. 아울러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도 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B가 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갑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가. 굉장히 참 질문도 추상적으로 물으셨고, 그죠? 요즘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났으니 한번 보십시다. 채권자 대의 소송을 계속 중에 채무자가 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게 중복죄소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아니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적 효과를 2006년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거의 12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이 요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질문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나 법과 규칙이 근거를 대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러고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거.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볼까요? 중복죄소의 문제, 판례,
중복제소 맞다니까. 예, 논점에 정리됐고요. 갑에 대한 효과로서 중복제소의 문제 맞습니다. 그죠? 문제점 한번 읽어봅시다. 갑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바 A의 대위소송 제기 후 갑의 위소송의 제기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래, 문제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예, 우리는 소송 제기했다 치고 아마 이 문제를 푸신 것 같아요. 그죠?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해가지고 259조 요건 3개 써주고 후소제기 판례, 이 판례를 정리하십니다. 그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외웁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앞에 좀 빠졌다. 그죠? 채권자 대위 소송 계속 중이란 말이 빠졌어. 그죠?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양소송은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답안지에는 판례는 블라블라블라 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 보니까 채무자의 소송 참가, 예,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린 저런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다. 웬 독당 참가까지 참 힘들게 쓰셨는데, 예, 이 또한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묻지 않은 걸 대답하신 거예요. 질문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안 하셨어. 그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법적 효과가 생깁니까? 그죠? 소송 준비는 누구나 하는 거지. 제기했을 때 그게 중복소송이냐 문제지.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그죠? 소송법상의 효과가 안 생기죠. 그죠?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대답을 하자면. 그렇지만 우리는 질문을 선회하여 채무자 소송 제기했다면 이렇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하시는데, 예, 우리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을에 대한 효과. 을에 대한 효과를 보니, 예, 대의소송에서 시효중단,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요것도. 그죠? 소재기의 실체법적 효과와 관련한 채권자가 대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채권이 시효중단되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예.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시효중단되는 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중단되는지. 예. 이게 바로 취소소송과 달리 대의소송은 법정소송 담당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채권자가.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보고, 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권리를 내가 대위에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판례는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논리의 차이점, 대위소송과 취소소송, 사회행위소송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 내시는 측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효 중단된다는데 무슨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 중단되는지의 문제이다. 예. 검토가 아니라, 예. 대의소송의 법적 성질을 법정 소송 담당,
보는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권리를 재파상 청구하시 심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거면 답니다. 답이. 그죠?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의 중복소송에 해당 여부.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길게 쓰셨습니다. 그죠? 예. 예. 본 강좌에서는 삭제하겠습니다. 지나친 상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는 다른 채권자잖아. 그죠? 채권자 대의소송이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또 대의소송을 들어간 거 그 말씀이에요. 그죠? B의 채권자 대세의 적법 여부 문제점을 보니 채권자 대의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 B가 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세성에 해당하는지 판례. 예, 우리 정리합니다. 대의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대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후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재소 금지에 대해 위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그 판시하의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예, 이것도 정리하십니다. 그죠? 근데 조금 지나서 기억이 좀 안 나시겠지만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또 들어갔어. 다른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또 들어갔어. 중복재소냐? 아니다. 대의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대의 권리. 대위소송에는 그게 소송물 아닙니까? 그죠? 소송물. 근데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피고적격도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를 상대로 피고적격 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들어갈 때는 판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다. 지 권리 지가 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복재소도 아니고, 예.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학설 말고 판례 입장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혹시 문제 나오면 예. 검토 판례 예. 요 판례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8페이지까지 들어 다음 문제를 변론. 예, 이제 드디어 변론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변론. 야, 문제가 그죠? 2006년이니까 예, 2006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권자에 따라서 무슨 정부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뭐 그게 이제 재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그냥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렇게 무슨 정부.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 정부의 이름이 참여정부였어요. 참여정부. 그래서 이 소송법이나 이렇게 법 개정이나 이거 보면은 이렇게 참여란 말이 많이 나와. 참여 정신을 많이 강조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2006년 경이. 그때 우리나라의 정부도 참여정부고 사무관에 참여사무관이란 예, 그런 사무관 제도도 있었고 문제도 보면 참여사무관의 조치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게 대부분 요 시대쯤이었어. 그죠? 요때 법이 개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새로운 민사소송 절차에서 저 말은 2002년에 있었던 신민사소송법의 제정 또는 대폭 개정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새로운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그 근본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나누어 설명하시오. 다분히 시대적인 냄새가 좀 나는 거죠. 2006년이니까 저런 문제를 냈겠군. 우리는 또 그런 연역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조문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풀겠습니다. 여기 취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 취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 진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법관 면전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법원으로서는 분쟁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한 뒤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절차적 만족감, 저런 말이 있군요. 절차적 만족감을 가짐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 취지가 있었군. 실시하고 있는 제도 해서 제가 법전을 전부 찾아왔습니다. 변론 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의 출석 명령 282조 항이 비었습니다. 그 제가 조문을 찾았는데요. 여러분은 꼭 법전 열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찾으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항과 3항입니다. 1항과 3항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법전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참여하는 저런 제도가 있군. 시대적인 어떤 개정법에 대해서 어느 분이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걸 아마 문제 내지 않으셨나 이런 짐작은 갑니다. 그죠? 알고는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규칙 70조 2항에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 72조 2항 이 또한 참조 조문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놔놓고 나중에 공부할 때는 저 조문 다 이렇게 참조 조문 우리 답안지에 참조 조문 쫙 공부한 다음에 저거를 쓸 수 있을까 살짝 약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4번에 이거는 삭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규칙에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저거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조문을 못 찾아서 조문에 없는데 어디서 쓰셨는지 그냥 놔두고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법제 327조 4항 그리고 규칙 94조 등 참조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법과 규칙을 넘나들면서 거의 뭐 참조 조문 가지고 그냥 답안지를 구성하게끔. 그러니까 법과 규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충분히 출제 정당성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 시대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법과 규칙은 다 알고 있죠. 객관식 공부하시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찾으라고 법전 줬습니다. 넘기면서 빠른 속도로 찾는 사람이 그 평소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빨리 찾겠죠. 그죠? 진짜 1조부터 막 2조 찾고 3조 그러면 시간 안에 못 찾습니다. 그죠? 개략적인 어떤 법의 절차가 법 조문은 어떤 순서로 돼 있다. 법전도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거든요. 법전도 보면 목차가 있어요. 법원, 관할, 당사자, 소송 비용, 소송 절차, 1심, 상소, 대충 이런 순서로 되어 있군.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죠? 규칙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군. 그게 오히려 시험 치는데 유리한 그런 게 오히려 더 실력입니다. 이게 단문 하나 외운다고 실력이 아니라 단문을 어떻게 쓸까를 연구하는 게 실력이라고.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주는 법률 맨 앞에 보면 목차라도 이렇게 평소에 절 봐놓으면 혹시 모르는 조문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군. 규칙도 마찬가지군.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당연히 객관식을 통과해서 오신 분으로서 2차 시험에는 법과 규칙을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보니까. 당연히 그냥 법과 규칙은 다 안다 생각하고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과 규칙도 여기서 목차도 알아놓고 그 조문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더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하도 참조 조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구술심리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예, 약술하시오. 20점이라 답안지도 되게 짧게 써놨어.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서설. 구술심리주의란 구술심리주의란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응한다. 이는 변론의 제원칙 중 하나로서 적정공평, 신속경제의 요청에 맞는 심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1번 구술심리에 의하면 진술로부터 받는 선명한 인상, 와닿는 느낌을 받게 되고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 파악, 모순 발견이 쉬워진다. 그렇겠지요? 2번 말로 하는 그 시점에서 의문이 있는 점은 성명을 통하여 쉽게 해명할 수 있으므로 쟁점 파악이 용이하며 파악한 쟁점의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오, 그렇군. 3번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고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건을 영구히 방치할 수 없는 강제를 받게 된다. 왠지 저것도 법적 조문에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받죠, 그죠? 근데 조문을 찾지는 않으신 것 같아. 곧 나오게 됩니다. 화해 시도가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며 공개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결합하기 쉽고 좋고 당사자의 신문 청구권의 실현에 도움을 준다. 예, 구술심리주의에 대해서 약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약하게 준비하지요. 문제집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